예, 우리가 40하면 10대로 환산을 하면 이제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의 건물을 보세요. 건물 보통 이제 4모퉁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면만 보고서 그걸 다 알았다 그러면 한 면만 안 것이지 다를 안 건 아니죠. 그럼 건물의 모퉁이를 4번 이렇게 돌면 이 건물에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을 살면서 한 10대를 4번씩 정도 살아본다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삶이 어떤 것인가, 즉 한 10대에 갇혀있던 생각, 초조함,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한 40대쯤, 즉 인생의 4구비를 정도 돌다 보면 어느 정도 인생의 어떤 깊이라 그럴까, 경험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공자는 아마 부록하고 혹하지 않는다 하고 연결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마 긴박한 상황에서 떠올리는 것은 긴 이야기거나 누구의 말이 아니라 아마 짤막한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또 인상적인 장면, 사진, 추억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동양고전에는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많은 짧은 구절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가들이야 뭐 긴 이야기, 전체적인 것들을 알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많은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떤 인간이 선택, 불안, 뭐 초조한다든지 갈등한다라든지 대립한다라든지 어떤 나누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볼 때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서 자기 스스로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하는 작업은 동양고전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이전에 나와 있는 작업과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해가 담비에 대해서, 해가 담비와 관련되는 설중담비고사와 잠깐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인터넷에서 최근에 화제가 된 게 1월 1일에 그 헬스클럽 사진과 12월 30일에 헬스까지 사진이 있었는데 1월 1일은 보면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데 12월 31일은 어디 갔는지 사람이 없고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들 뭔가 하고 싶어 하고 하려고 하고 변화를 꿈꾸고 발전을 계획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디 취미를 수집하는 것처럼 우르르 몰려갔다가 시간이 끝나거나 또 취미가 약해지거나 관심이 줄어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만둬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해가의 고사는 참 재미있는데요. 해가가 어떤 선불교와 관련해서 달마에게 뭔가 가르침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을 찾아가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라고 해도 달마는 꿈쩍하지 않고 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스님이 자기의 어떤 팔뚝을 잘라서 연꽃에 바치니까 그제서야 달마 스님이 본체에 맞지 않다가 뒤돌아서서 해가 스님을 쳐다보게 되면서 가르침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수집할 듯이 어떤 취미를 모으듯이 하는 데는 금방 하다가 식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가 스님은 자기가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는 어떤 상징적인, 자기 몸의 일부를 내놓는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달마 스님은 해가 스님이 어떤 결심이 굳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헬스장에 1일 1일 갈 때 어떤 수집 삼아, 취미 삼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왜 가야 되지? 왜 살을 빼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가감하고 단호한 생각들을 깊이 할 때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라든지 자기 발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늘 시작만 하고 끝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해가 담비라든지 설중 담비를 아마 기억하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이 읽는 것인데 아마 이제 책을 평소에 읽지 않는 분 경우에는 이제 읽는 것 자체가 이제 거부감이 들고 선뜻 시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제 첫 번째는 한꺼번에 다 읽어내겠다라든지 또는 많은 것들 한꺼번에 알아차리겠다 이런 욕심을 좀 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모든 음식점 음식에 값을 주고 만족하지는 않죠. 어떤 경우에는 뭐
가격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책에 이게 다 구구절절 좋은 말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책에서 한두 구절이라도 자기에게 흥미있고 관심을 끄는 구절을 만나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면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책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으로 이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번역한다라는 말로 잘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번역하면 이제 한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한다, 뭐 외국어를 모국어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책의 내용을 자기 삶에 끌어오는 것도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책의 내용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내 삶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번역을 자주 한다 보면 자기 스스로 아마 책으로 가는 어떤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한 번씩 덜 추워보고 싶은 욕망, 욕심 이런 걸 일으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건진다는 욕심을 버리고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꾸만 자기 삶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번역을 자주 하다 보면은 좀 더 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어떤 동양 고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단장의 문장인데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우리가 보면 성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자기 어떤 모자란 점을 보면 자기를 헤집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측면을 위로하거나 자기를 잘 다독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 정도 살다 보면 결국 자기를 비판해야 될 사람도 자기고, 또 그 비판하는 사람을 다독여서 자기를 끌고 가야 될 사람도 자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되게 자기 어떤 장점과 장점 중에서 흔히 잘못하면 장점만 보고 단점을 안 보거나, 어떤 사람의 경우는 또 단점에 너무 예민하고 장점에 대해서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결국 괴롭히거나 자기 스스로를 눈물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디까지나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더라도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이끌어가야 될 사람도 자기 자신이고,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점에 도취하지 않고 장점에 대해서 보완할 걸 찾아야 되는 것도 자기 자신인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이끌고 갈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고 믿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한 길 한 길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좌고우면한다고 앞뒤를 좌우를 쳐다본다고 말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확신 있게 무대뽀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좌고우면이 적절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너무 좌고우면에만 빠져 있는다면 결국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것이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은입니다. 이번에 부록 세상에 혹하지 아니하리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우리가 40 내지 뭐 꼭 40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살아갈 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있고, 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좀 더 커졌으면, 좀 많이 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노화, 늙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늙어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초발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뻗어나가는 가지 줄기인 셈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좀 없었으면 하는 것과 이런 모습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것들을 혹부록이라는 두 장르로 나누어서 어떤 좀 더 혹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어떤 찾아보는 것이 이번 책의 특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삶의 어느 국면에서 한 번쯤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지면을 통해서 많은 대화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